이게 턱턱 걸리게 만든 문제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 내에 100점을 맞기에는 빡센 문제라서 난도가 높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문제 하나하나가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어요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석은 다 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났어요. 계산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접근이 안 됐어요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접근을 준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았다. 제가 태어나서 살다 이런 시험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일단은 요거 스물리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 모의고사 지금 논란의 모의고사죠. 이거 난이도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 그 원인 그 근본을 제가 좀 다 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꼭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들 제가 좀 쭉 한번 살펴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 최근에 이러지 않다가 1번에 또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느껴지는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그냥 무난하게 유리화 해주는 거. 이것도 원래는 그냥 요런 형태로 그냥 줘버리지 유리화를 직접 시키는 형태는 요새 좀 잘 안 주다가, 그러니까 계산에 자꾸 힘을 빼게 하는 느낌을 살짝씩 받아야 돼요. 3번 뭐 무난하고요 4번도 뭐 무난하고요. 그리고 뭐 5번도 그래? 앞에 1, 2번은 내가 오해였나? 5번? 나쁘지 않은데? 6번? 나쁘지 않아. 그냥 극대극소 그냥 대입해갖고 F'X가 0인 거 따져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뭐 크게 약간의 의미가 첨가가 된다. 요 앞쪽 번호에서 3점에서 요런 포인트는 좀 잘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도함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좀 잘 지켜달라는 거. 그래서 뭐 7번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어. 8번 일단은 뭐 요거 자체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파이 4파이 하면 되는데 9번에서 갑자기 턱 막히는 순간이 나옵니다. 왜? 일단 아는 수열이 아니야. 여기에 아는 수열도 아닌데 수열의 합까지 줬어. 그래갖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나열해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걸 썼으면 안 됐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요거를 썼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이랑 n-1을 집어넣고 서로 빼가지고 여기에서 관계식을 찾아서 여기서 또 실수 포인트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게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죠. 여기에서는 꼭 이걸 따져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 이상부터는 공비가 마이너스 3짜리인 등비수열을 따라간다. 요걸 토대로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9번도 이미 의미를 좀 숨겨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자 10번 문제는 일단은 움직인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V1 자체는 보시면 어차피 위에 떠있는 애여서 얘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V2는 부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V2를 케이스를 쪼개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쪼개려면은 요런 형태로 그리고 뭐 요런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는 거 요게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케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요쪽에서 m의 범위를 고려하면은 m이 마이너스 1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m의 범위를 고려하게 되면 m이 8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m값 나온 거랑 뭐 요쪽에서 나온 m값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움직인 거리 문제치고는 생각할 것들이 좀 많게 주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10번도 뭔가 심상치 않아. 근데 종지부를 찍습니다. 11번에서 그냥 죽으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번 시험 너 죽었네? 오늘 11번 큰일 났네? 뒤에도 장난 아닐걸? 이런 심리전을 건 거죠. 9번 턱, 10번 턱, 11번에서 이제 질식한 거예요. 왜냐? 11번이 등차 수열인 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요 의미를 보고 이 가랑 엮어서 생각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특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많이 주어져요? 함수 추론 같은 거에서도 많이 주어진다고. 뭐 F1은 G1인데 밑에 함수들에선 fx 빼기 gx가 뭐 0 이상이니 하면은 대부분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하나의 함수로 본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네들을 옆으로 넘겨서 하나의 등차 수열로 보겠다 라는 거를 처리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난무난합니다.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다. 요런 것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상황이 잡히게 되고요. CM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쭉 처리해 주시면은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시그마의 성질까지 활용해가지고 이 시그마 BK 값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 의미 가져갈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fx랑 2분의 1x가 교점이 생겨요. 둘 사이에 교점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둘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정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온다라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계산해야 돼요. 이거 칙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였던 문제인데 그거를 밑에서 계산으로 시간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문제예요. 이걸 또 왜 넓이 공식 안 쓰고 그걸 다 씀? 그냥 평생 쓰셈. 말리진 않음. 하지만 그게 본질적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완전 거의 중노동급이에요. 5차 방정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물론 묶이는 건 깔끔하게 묶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12번은 제 기준에서 의뢰기 문제예요. 이런 거 진짜 싫어. 이거 2분의 1x 비율관계 이용해가지고 a, b의 길이 루트
X2 나오니까 두근에 알파랑 베타 관계식 찾는 것까진 좋았다 이거야. 근데 밑에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적분 계산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석하는 쪽으로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은 그 이상으로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약간 2024학년도 9월 14번 문제랑 좀 결이 비슷한 문제죠. 요 13번은. 그래가지고 두 개의 이제 지수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지 상수함수랑 교점이 계속 한 개가 나올 것이냐, 요 그림을 찾아내주는 게 이제 포인트였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점근선 위쪽으로 계속 하나 생기다가 이 점근선일 때도 가져야 돼요. 왜?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야. 근데 얘는 3B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4B 플러스 8이 위쪽에 무조건 찍혀야 되는데 이 아래까지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 상황을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요 끊기는 부분이 딱 요 점근선에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근선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 딱 요 그림 잡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이 0이다 라는 거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각각 0일 때만 가능하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이 0이다. 이 해석은 꾸준히 많이 나왔던 해석이죠. 그래서 이거 꼭 해석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FK는 GK는 0. 이게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서 FK는 사실상 FX의 근인 거고요. 즉 X축과의 교점이죠. 그리고 GK는 FX의 T 위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GK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FX의 K, FK에서의 접선의 Y절편값. 그게 이제 GK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어떤 의미로 재해석을 해야 되냐? 얘는 결국에는 원점이라는 얘기를 또 돌려 얘기해주는 거고, FX의 근에서 만든 접선, 그 접선의 Y절편은 모두 다 0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는 원점을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형태. 그래야지 여기서 접선이 0,0에서 Y절편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생기는 거, 이거는 오히려 X축에 접하면서 근을 가져야 여기서의 접선이 원점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요렇게 해석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쭈르륵 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 상황 잡는 것까지를 해서 굉장히 좋은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건 꼭 좀 해석하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은 사실 3의 배수가 나오면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 나머지 정리 비스무리하게 해서 3K 플러스 3K 플러스 원래 요런 거를 좀 자주 쓰는데, 일단 요 문제에서 이게 쓰이지는 않고요. 이 AN이라는 수열이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를 밝혀낸 다음에 A4 더하기 A5가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있는데, 이거를 총 4가지 케이스로 쪼개가지고 해보면 가능한 케이스가 A4가 2고 A5가 3일 때 요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그냥 역추론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게 준 기납적 정의 문제다. 자, 16번 가면은 뭐 이거는 단순한 로그 방정식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이거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17번에서 하나 가져가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있는 본함수 fx를 미분했는데 그 미분한 거에다 대입하는 게 본함수에 있던 인수 중에 하나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수를 직접 미분한 나머지 애만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를 직접 미분하지 않으면 모든 항들은 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다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남은 것만 대입해서 가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함수 구해서 이제 대입하는 문제들에서, 특히 곱미분 문제들에서 좀 많이 쓰였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계산 팁은. 그 다음에 18번 문제 솔직히 정적분의 성질을 좀 극한으로 좀 쓰게 해주는, 일단은 요 친구를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꼴 만들어주고 또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대칭 정적분 형태로 나타내준 다음에 여기에서 기함수랑 우함수 성질 써가지고, 여기에서는 어차피 기함수 부분은 다 0이 될 거니까 우함수 부분은 남을 거다 했는데, 우함수 부분만 남아서 적분된 결과가 3차 항이야. 그럼 여기 안에 있던 건 2차밖에 없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상수항은 없었기 때문에 fx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나머지 조건 이용해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꼭 요거 대칭 구간 만들어가지고 기함수랑 우함수의 특징 잘 활용해서 정적분 써서 나타내주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아요. 19번은 사실 요런 문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거, 제발 뭐뭐의 n제곱근 문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구별하자. 그래서 A에서 뭐뭐의 실수인 4제곱근이니까 요게 될 수 있는 건 0 또는 뿔마 A 뭐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1개 또는 2개 나올 수 있는 수들,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 얘는 0일 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쪽에서는 실수인 세제곱근, 즉 세제곱근은 모두 다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NB는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X의 개수랑 똑같다. 그러니까 요걸 동치로 봐주는 거, 요게 일단 필요했고, 그 다음에 A쪽에선 개수가 왜 9개,
홀수계가 나오냐? 얘가 양수를 갖게 되면은 무조건 뿔말을 갖기 때문에 짝수계를 갖는데 한 개가 뭔가 홀수계가 섞였다는 거는 0이 무조건 인수로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주시면은 모든 원소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양수 쪽에서 최대값 4개 구해주시고 0 하나 포함해주시고 그 다음에 B로 해석할 수 있는 나머지 2개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큰 거 2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두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차수, 맞추기 게임, 그 다음에 개수 비교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을 따져줬을 때 차수 결정되고 인수까지 결정이 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fx가 1차 함수인데 여기 x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차항과 2차식 그리고 3차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선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왼쪽에선 상수항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gx에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라고 확정을 하는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가 이용이 된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는 형태가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gx 함수를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gx가 g1도 0이었고 최고 차항의 개수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x가 깔끔하게 잡힌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쭉 계산해가지고 또 개수 비교 처리해주시고 마지막 계산은 웬만하면 미분계수 형태로 처리해주시는 걸 전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는 아무래도 평행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닮음과 억각 같은 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현이 나오면은 제발 중심에서 반지름 긋고 수선의 발 내려봐라 이거부터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요 문제가 그래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게 있는 각도가 억각으로서 또 세타가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곡지각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닮음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쓰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닮음비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닮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쓸 수 있는 게 사인 법칙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CED를 이용한 외접원, CED를 이용한 외접원이 나오는데 하나의 세타 알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CD 길이 하나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여기 세타를 알려면은 요게 닮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ACD 요 삼각형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ACD도 결국에는 요 겉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다. 그래서 또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 총 2번 쓰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CD 길이를 앞에 삼각형을 통해서 구해놨고 그럼 4랑 마주보는 요 각도를 또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고 요걸 토대로 세타 프라임을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AC랑 CD랑 이용해가지고 요거 그냥 코사인 법칙 써서 마지막에 괴랄한 근해 공식까지 써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계산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형의 특징 그래도 나름 맛있게 쓰였거든요. 평행 이용해가지고 동의각 이용해서 닮음비 찾아내서 요 각도 세타로 특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타랑 마주보는 CD 이용해서 CD 외접원 반지름 해석해서 CD가 4로 확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4가 확정이 됐으면 AC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다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요 세타 프라임 잡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깔끔하게 풀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도형의 특징 나름 나쁘지 않게 쓰였기 때문에 21번도 도형의 특징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논란의 22번이죠. 요게 마무리 계산도 만만치가 않고요. 앞에서 해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특정한 포인트만 짚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계속 경우의 수를 놓고 이럴 수도 있다. 의심 계속 이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의 케이스로 특정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경우를 따져야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빡센 겁니다. 그래서 22번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뭐 최고 차항계수가 4 서로 다른 세결값을 갖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 약간 이런 형태 높낮이가 다른 극대극소들을 갖는다는 얘기고 HX가 어디서 끊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나눠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0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에 대한 또 케이스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X는 좀 나중으로 해석을 미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 이 절대값 GX를 했더니 FX랑 똑같아. 그러니까 4차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GX라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4차가 나왔다? 요 해석은 어디에서 나왔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에서 이미 요 조건 해석하는 거는 맛있게 한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를 이제 끊어가지고 뜯어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한 번에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갖고 제가 예시를 들어줬던 게 뭐 요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 조건이 또 맛있는 맛돌이 포인트인데요. 요 친구가 일단은 GX 함수의 우미분계수죠. 그래서 G' 우리가 X 플러스라고 놨을 때 이게 절대값 F' X랑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GX 함수는 항상 증가해야 돼라는 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GX 함수가 불연속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일단 느껴져야 되는 거고요. 왜 하필 그런 G' X의 우극한으로 우미분계수로 놨을까?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 함수가 불연
불연속점이 생겼을 때 왼쪽이 채워지고 오른쪽이 구멍이 뚫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미분계수가 무한대 약간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끊기더라도 오른쪽 부분이 채워지고 왼쪽이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이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나조건에. 그래서 뭐 이게 엄청 뭐 크리티컬하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GX의 예상되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GX가 계속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극값을 갖는 상황. 그러면서도 이제 추가되는 마지막 조건이 뭡니까? 나조건. 함수 GX랑 HX를 곱했더니 이런 류 문제 풀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니까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인 애가 0이 되면 되겠네 라는 단순 해석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 이 GX의 불연속점이 3개가 맥시멈이고 2개가 나오는데 이게 3개가 나오면 HX를 곱해서 이 불연속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없앨 수 있는 맥시멈 방법은 2개야. 그 3개를 어떻게 없애? 그래서 이것 때문에 GX의 불연속점은 2개로 최소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HX에서도 HX가 0이 되는 포인트 1개랑 불연속 포인트가 1개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속을 만들 것이냐? 일단은 GX 함수를 그렸을 때 가능한 형태가 한근을 갖되 뚫으면서 접하는 형태, 그와 동시에 계속 증가하는 모양,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와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HX를 체크할 때 둘을 곱해서 연속이야. 근데 GX는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 H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HX가 0이 되는 포인트는 존재를 해. 그럼 이걸 어떻게 연속하게 만들어줘? 거기에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이거인 거죠. 이거 우리가 항상 등한시하는 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했을 때도 연속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HX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하나의 불연속점을 상쇄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나머지 불연속점. 근데 이 불연속점도 엄청 중요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 보시면 얘랑 서로 대칭 관계. 그렇다 보니까 X축을 기반으로 대칭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대칭이야. 그래서 이 불연속점 포인트에 대한 위아래 함수값이 서로 X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인 애들을 연속시키게 HX가 불연속이면서 곱해주려면은 얘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이 해석도 들어가는 거. 이게 미친 거야. 그래서 이 HX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하면 거기에서 해당 X값이 2분의 1로 나오고요. 그 2분의 1이 여기서 말하는 불연속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이 A값이 된다. 그래서 A를 2분의 1로 특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A가 2분의 1로 특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가 쪼개집니다. 왜냐면은 A가 알파인 경우, A가 B인 경우가 되는데 A가 알파인 경우에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는 이 두 번째 케이스다 라고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fx식을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지옥이에요. f'x를 실제 요렇게 놔주셔야 되고 여기서 진짜 적분해서 쭉 그냥 미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빡센데 마무리 계산마저도 더럽게 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가족권에서 요 포인트 해석이 안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3학년도 여기 있죠. 2023학년도 6월 14번 문제 꼭 한번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하필 우미분계수로 주었는가를 이 불연속점의 생김새 요걸로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대칭 이동 됐을 때 4차가 나오고 항상 이 GX는 증가함수일까에 대한 그림을 케이스로 쪼개주시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나랑도 접목시켜야 돼. 근데 이 나가 미쳤다는 거예요. 왜? 연속으로 되는 거에다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섞어버렸어. 이게 레전드라는 거. 그래서 요거 토대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 아마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통 23번은 이 5월 모의고사가 지금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2점짜리에서도 조금 브레이크를 살짝, 제동을 살짝 걸어줍니다. 요 23번도 그냥 어느 정도 암산이 좀 불가능하게끔 살짝 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합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 정확하게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크게 의미 없죠. 이항계수 정리. 그 다음에 25번 요거 짝수인 건데 사실상 요거는 가능한 짝수 5개 나열해놓고 이거 그냥 중복조합 처리 해주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케이스만 좀 잘 쪼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F1 플러스 F2가 4가 나온다. 여기에서 1, 3, 2, 3일 각각 케이스 쪼개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 F1과 F2가 2, 2로 들어갔을 때는 3, 4, 5쪽에서
중에서 1을 무조건 치역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여사건 형태로 1을 아예 안 갖는 케이스를 그냥 빼버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앞에 과정은 이미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 중복 순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문제는 일단 문제 조건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인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 B, C, D 곱이 108이다 라는 거 요거 소인수분의 토대로 체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은 수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1, 2, 3, 6 이렇게 쪼개는 거, 저는 이렇게 쪼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랬을 때 1을 같은 수로 갖는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 이하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2가 가질 때, 그리고 3을 가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복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싸리 3을 2개 갖는 경우랑 3을 3개 갖는 케이스 이렇게 쪼개서 하시면은 중복되는 케이스 안 발생하니까 마지막 6, 6 갖는 케이스 처리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40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복 때문에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요거 꼭 좀 잘 해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점짜리 치고도 케이스 분류가 빡센 문제입니다. 그래서 27번부터 이미 턱턱 막힐 거예요, 학통 친구들도. 자, 28번은 오히려 이 케이스 분류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3학년이 무조건 A열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명 앉을 때나 2명 앉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앉을 수 있는 배열 방법이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3학년 2명이 A열에 앉을 때는 B열에 앉히는 방법을 할 때 2학년이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것도 여사건으로 전체 나열한 거에서 둘이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주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다음 29번은 요것도 오히려 가능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필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11이 되는데 A 플러스 B는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 더하기 짝수건 홀수 더하기 홀수거든요. 근데 여기 A, B, C, D, E가 짝수의 개수가 2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 또 5개의 숫자의 합이 11인데 홀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홀수가 5개, 3개, 1개 케이스 쪼개야 되는데 5개는 안 되죠. 짝수가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5개짜리는 제외해 주시고 3개, 1개 케이스 쪼개셔가지고 각각에서 A 플러스 B 요거 케이스만 잘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면 뭐 개수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쪼개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번 문제도 케이스가 완벽하게 특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순열이라는 페이크를 줬지만 이미 3을 여기다 갖다 박아 놓은 순간부터 원순열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중앙에다가 1 또는 2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1, 2 외에 다른 수가 들어가면은 어딘가에 7이 들어갈 때 무조건 이게 전체 합이 11을 오버하게 돼요.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는 게 2 또는 1인 케이스로 이걸 쪼개서 해주시고, 그렇게 놨을 때 이게 7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명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중앙이 2인 케이스일 때, 중앙이 1인 케이스 땐 7의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7 양쪽에 있는 숫자들의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 7의 위치에 따라서 양쪽에 걸리는 숫자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얘도 개수 세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통은 29, 30이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고 27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케이스 쪽에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미적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23번은 뭐 이계도함수 문제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24번은 여기에서 이게 어쨌든 약간 부분 분수 꼴이 나온다 라는 거 해서 이게 나열해보시면 쭉쭉쭉 사라지는데, 부분 분수랑 좀 다른 점은 마지막 항이 살아있다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항과 마지막 항 요거를 이제 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수렴을 시켜야겠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등차 수열인 거 이용해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신박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24번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 문제 한번 처리해보면요, 이등변 삼각형을 줘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닮음비를 쓰는 관점도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혹은 뭐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관점을 쓸 수 있는 것과, 혹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같다, 근데 요 길이는 ft니까 요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해가지고 같다 라고 놓고 그냥 풀어도 뭐 어쨌든 그냥 계산 문제다, 크게 의미는 없는 문제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이게 26번도 결국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x랑 x분의 4 둘 사이에 크게 차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보자마자 요렇게 범위를 3개로 쪼개줄 수 있는 거, 요게 가장 필요했다는 거, 요거 제가 3월 모의고사 30번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요 수렴 때문에 요거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하시면은 함수가 4분의 x 1 4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점들이 쭉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시면은 답 처리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그냥 매개변수 미분법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 하는 문제라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27번 문제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요. 자, 28번 문제는 여기서 의미적인 표현보다는 식조절에 해당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x를 결국에는 지수함수고 fx가 삼각함수인데 여기서 뭐 둘의 교점이 겹칠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 해석적인 부분이 있고 식적인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fk가 0인 거를 단순하게 얘가 그냥 0이다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A sin x 함수랑 코사인 x의 교점이 x는 k에서 발생하다. 요 해석으로 가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나조건을 미분했을 때 생기는 요식을 보시면 g'x가 있습니다. 근데 g'x를 미분해보시면 얘가 gx로 표현이 돼요. 2gx 플러스 2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보시면 이 나조건에서 나온 식이 EFX가 같이 소거가 되면서 굉장히 깔끔한 식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gx 곱하기 f'x 플러스 EF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gx랑 요 함수의 각각의 해 그것들의 합이 4분의 파이다 라고 해석해주는 요 포인트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x 쪽에선 당연히 x는 k라는 근을 가졌으니까 요 합 중에 k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추가의 근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서 괜히 탄젠트 값이라는 걸 준 게 아니죠. 우리가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가게 되면 요 식을 전개했을 때 얘를 코사인 분의 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내서 여기서의 교점인 x가 뭐 알파 뭐 이런 거라고 쳤을 때 탄젠트 알파 값을 주어주고 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 값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 fk가 0이라는 거를 단순히 fk가 0이라는 걸 단순히 fx가 0이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의 교점이 k에서 발생한다라는 요 식을 토대로 우리가 또 식을 세워주게 되면 보시면 여기도 a sin x가 코사인 x 근데 x는 k일 때 둘이 서로 같대. 그거에 대해서 탄젠트 k 값이 또 a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k랑 여기서 나온 우리 알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해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단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게 a 값이 안 구해지는 형태로 주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관계식을 우리가 찾을 때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약분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호락호락하지 않게 좋다. 그래서 28번 문제 의미 해석적인 거는 fk는 0인 거 요거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식 조절하면서 이 답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요 나조건 해석할 때도 그렇고 식 조절하는 문제 형태로 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fk는 0 요거 관점 좀 가져가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제가 여태껏 봤던 교육청이고 뭐고 간에 그냥 제일 그 슈퍼 의뢰기 문제예요. 슈퍼 의뢰기 문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잠깐 이거 내 해설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나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의도한 게 맞는 걸로 일단 판명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 관계를 토대로 음함수 미분법을 진행해라. 요게 지금 메인 해석인 것 같거든요. 의도는 그랬다고 하고요. 제가 푼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학생들은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길이가 2대 1이고요.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세타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요게 마주보는 게 1, 여기에 길이 2 나왔으니까 요게 있는 각도를 미지수로 잡아서 얘네 둘의 사인 B가 1대 2다라는 거를 체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프라임이 이 사인 세타랑 같다. 이거 의미 하나 하는 거 말고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이 왜 나온지도 모르겠어. 원은 그냥 길이 같은 거만 원의 특징 단 하나도 안 쓰이고 그냥 개쓰 의뢰기 문제예요. 그냥 요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인의 B를 이렇게 다른 문제로 놓을 수도 있구나.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좀 해보고 싶다. 답지 참고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쭉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저도 뭔가 해서 했는데 진짜였다. 그래서 29번 파이팅입니다. 자, 30번 문제. 30번 문제도 의미적인 거 나름 나쁘지 않아.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AN은 공비가 0인 등비수열인데 얘가 무한으로 보냈더니 수렴을 해. 그렇다는 거는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BN도 지금 보시면 수렴을 하죠? BN도 수렴을 해.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AN처럼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BN이 AN하고 동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라면 그러면 수렴을 하겠죠? 근데 오히려 역수가 된 거는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 절대값이면 얘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수렴이 되지 않고 위쪽으로만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요 포인트를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N분의 AN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요 포인트가 해석 포인트가 이제 맛깔난 포인트인데 BN이 그러면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마이너스 AN분의 5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AN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AN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값은 계속 1이 돼요. 1이 계속 더해진다는 건데 1이 더해지면 값이 커지겠죠? 1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커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얘가 이걸로 바뀌기 직전에 N값을 P로 지칭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P까지의 합은 결국에는 5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AN분의 5라는 수열을 1항부터 P항까지 합한 게 51이다. 그리고 P 플러스 1항부터는 AN 수열을 적용받으니까 초항을 A P 플러스 1로 놓고 공비 R 놓고 연산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 해석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 계산 과정은 엿 한번 드셔보세요. 엿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엿 드셔보시면 저 엿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맛은 없어요. 계산은 맛이 없다. 하지만 요 앞에 부분 요 상황까지 체크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관계식은 다 뽑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마무리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엿 드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선이니까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방향이 같은 상태다 라는 걸 좀 잘 의식을 해서 A가 1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보다 더 큰 6이 나왔다? 그러면은 A 벡터보다 일단 B 벡터가 더 크겠구나, 크기가 라는 걸 일단 어떤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정확히는 이제 요렇게 둘의 길이 차이가 6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보시면은 진짜 이것도 계산 문제야. 계산을 왜 자꾸 주는 거야? 정의를 주시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냐? 기울기 구할 수 있냐? 그거 토대로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짝에 의미 없어. 25번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은 요 길이 뭐 두 개 같다 라는 거 좋고 결국엔 똑같죠. 이 쌍곡선에 정의 써야 되니까 요 둘의 차랑 요 둘의 차가 서로 같다. 그거 토대로 식 잘 이쁘게 조작해 주시면은 요 둘이 같다는 성질 때문에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 둘을 빼게 되면. 그래가지고 A는 2가 되고요. 그거 토대로 이제 A 값 잡아냈으니까 주축에 있는 요 좌표 찾아냈으니까 이거랑 16통해서 C 값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요런 형태로 나오면 정의 꼭 써보는 거 꼭 습관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도 사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왜 임의의 포물선이 하나 있고 거기서 y는 x-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직선으로부터 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부분이 딱 3개밖에 안 나온대요. 어떻게? P, Q, R만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y는 x-2랑 접할 수 있는 상황.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쪽에서 한 점밖에 안 나오죠. 그럼 나머지 2점은 어떻게? 당연히 반대편에도 있는 거지. 이 포물선이 끊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떨어진 거리는 결국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 y는 x-2랑 평행한 접선을 구해놓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만큼 똑같이 떨어진 평행한 직선을 구해준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차이네? 그럼 당연히 얘랑 차이도 마이너스 3 차이 돼서 요 직선을 y는 x-5라고 처리해주는 거. 딱 요 가정까지가 굉장히 맛깔난 포인트예요. 3점 치고도 진짜 의미 빡세게 줬죠. 그래서 27번 문제 야무지게 한번 맛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계산입니다. 근데 계산 과정에서도 정의를 또 쓰게 해요. 왜냐면은 여기 이 뒤쪽 y는 x-5랑 포물선의 교점을 구할 때 이 교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교점들의 합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더하라고 하는데 얘네 둘의 길이는 준선까지의 거리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사실상 두 교점의 합과 준선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2개 더한 값 하고 같거든요. 이걸 동치시키는 것까지 완벽해요. 그래서 정의랑 어떤 함수 관점적인 거 해석 관점 모두 다 집어넣은 거라서 요 27번 3점을 가장한 4점 문제예요. 이거 진짜 이거 의미도 또라이급이고요. 정의 이용해주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27번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은 제가 조금 헤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석을 또 잘해야 됩니다. A, B는 O야. 근데 A랑 B는 어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점들이래요. 근데 요 사이에 떨어지는 거리가 D인데 이 D가 O 이하래요. O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A, B 크기가 5입니다. 그러면은 D랑 동치가 되는 순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B를 그냥 하나 특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B를 하나 특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포인트는 4AB 벡터 빼기 CD 벡터를 어쨌든 C라는 점은 L1 위의 점. 근데 A도 L1 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C를 A 쪽으로 평이동을 시켜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D도 C에서 A로 평이동한 만큼 또 옮겨 붙여버려. D'로. 또 하나 마지막 4AB로 보지 말고 AB'으로 해서 AB에다가 4배한 거리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찍어버리는 형태. 그렇게 해서 4AB 빼기 AD라는 요 식을 D', B' 벡터로 처리해서 이 값의 최소가 12가 나오는 상황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이거든요. 이 벡터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이 의미 해석이 조금 제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좀 헤맸었는데 여기에서 A로 고정을 했어도 D'이라는 애는 이게 무한정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 D'이 찍히는 그 D' 위치들에 따라서 D'B라는 애들의 값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값들 중에서 최소인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B'으로부터 L2까지의 최단 거리, 즉 수선의 발로 내린 거리에 D' 찍히는 거고, 그때가 최소가 되는 12가 되는 순간이다 라는 걸 이제 체크해 주시면은 그거 기반으로 이렇게 삼각형 그려주셔서 삼각비랑 피타고라스랑 종합적으로 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 요거 최소값이 된다는 요 의미의 하나만 완벽하게 해석하셔도 굉장히 좋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28번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도 이것도 쉽지 않아. 29번도 정의를 정말 극한으로 활용해주는 정말 맛돌이 친구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포물선 2개가 제시가 됩니다. 근데 포물선 2개가 제시가 되는데 둘로 만들어지는 교점이 있고, 각각의 또 이 초점도 각 포물선 위에 점이 있대요.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8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사각형의 둘레를 어쨌든 이렇게 준선화 시켜가지고 여기 예를 들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 처리해주시면 사실상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준선과 준선 사이의 거리의 2배로 치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값 확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K값 확정되면은 여기에서 마지막 조건, 각 포물선의 초점이 각각의 포물선 또 위에 있대. 그래서 이 포물선의 초점은 요 포물선 위에 있고요. 근데 이 포물선의 초점은 또 이 포물선 위에 있어.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또 초점이 다른 포물선의 내부에 한정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요 포물선에 대해서는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 포물선에 대해서는 요거랑 요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의 셋의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여기가 2,0이고 여기에 x좌표가 7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5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다 5 나오고, 여기에서 알파 값이 3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좌표는 루트 2알파라는 거,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OFP 넓이 구하는 거는 당연히 요 길이 2에다가 이 루트 2알파 곱한 거에 2분의 1 처리한 거 해서 답 처리해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요런 거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9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왜 이렇게 72로 해놓고 틀렸냐?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고 루트 씌웠는데 8에다만 루트를 씌웠어요. 2루트 2알파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은 사실 맛있는 형태는 아니야. 이건 완전 순수 계산 형태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정의 이용하는 거, 큰 타원에 대해서는 F'B랑 FB, 그 다음에 작은 타원에 대해서는 FB랑 AB 해가지고 요 수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값을 치환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F', FA를 다 A랑 C에 대한 것들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 요 타원의 중심을 2분의 A 플러스 C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토대로 타원의 장축 길이를 A랑 C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값들을 다 A랑 C에 대한 값들로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연산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연산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넌 또 왜 틀렸냐? 왜 틀렸겠습니까? 계산을 또 잘못했어요. 대입을 멍청하게 한 거지. A는 4C를 구해내는 거, 요거 포인트까지만 잘 찾아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나머지 식에다가 어떤 걸 실수할 수 있냐? 단축의 길이가 4루트 3이라는 거는 요 길이가 4루트 3이고 우리는 초점을 구할 때 요게 반전인 2루트 3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4루트 3을 바로 제곱을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4배였나요? 4배가 큰 값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예요.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학년도 5월 모의고사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계산 지옥 너무 많이 펼쳐졌고요. 3점이고 4점이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최악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 문제의 의미의 깊이성, 추론적 어려움, 그러니까 절대적 난이도, 약간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제한 시간 내에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뒀을 때 난도로 치면 얘는 어려웠던 시험이 맞아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보고 그 문제들에 대한 난도를 각각 다 분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공통만 따졌을 때 22번, 14번 말고는 다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게 턱턱 걸리게 만든 문제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 내에 100점을 맞기에는 빡센 문제라서 난도가 높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문제 하나하나가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어요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석은 다 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났어요, 계산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접근이 안 됐어요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어려운 접근을 준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았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시간 내에 푸는 게 등급 컷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미적분과 기하는 72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확통은 76점일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문제 퀄리티로 따지면은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가 진짜 원탑급으로 진짜 좋게 냈어요. 그래서 기하러들은 지금 축복이어야 돼. 기하러들은 진짜 맛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건데, 미적분 푼 학생들 지옥이었죠. 아시겠지만 특히
29번은 그냥 단돌이 지어드리겠습니다. 29번은 딥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도 결국에는 계산 지옥이 그거에 비해서 확통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퀄리티는 기하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시간, 타임 컨슈밍은 아마 미적분이 진짜 극악이었을 거다. 그래서 미적분을 72로 놨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깊은 게 있어서 기하도 72. 확통은 과목 특성상 76으로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다 이런 시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좌절하고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지표로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요. 계속 실력 높이는 공부 위주로 아직까지 진행해 주셔야 되고 6월 평가원 이후에 우리가 같이 좀 방향성을 잡아보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랑 왜 시험지 색깔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은 이제 스캔본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모의고사 스물리에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